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산 분석의 사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건데요. 어제 제가 동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컴퓨터가 망가져 가지고 컴퓨터를 고치는 바람에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자, 일단 분산 분석의 사후 분석 이라는 거는요, 분산 분석이 3개 이상의 집단을 기준으로서 분석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개 이상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서 A, B, C 이렇게 3개 집단이 있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의 집단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3개의 집단은 서로 같이 조합을 짜가지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랑 B랑 비교를 해야 되고 A랑 C랑도 비교를 해야 되고 또 B랑 C랑도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되면 요 3가지잖아요. A랑 B, B랑 C, A랑 C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인데 요 중에 하나만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얘는 유의미하다. 그래서 0.05보다 작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가 세부적으로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사후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후 분석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사후 검정 변수를 옮겨놨을 때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 같이, 물론 당연히 등분산이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저는 이제 쉐페이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던컨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던넷이라는 것도 있고, 터키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각각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책에도 물론 설명이 있지만 실제로는 요걸 갖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쉐페이 방법, 제가 제일 많이 쓴다 그랬었죠. 이거는 어느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일단은 분석한 결과가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의하다라는 거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결론이 얻어졌을 때 이 쉐페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영상에서는 실제로 먼저 분산 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때 사후 분석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서 2번 분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그냥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쉐페를 먼저 클릭을 하고서 한 번에 다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는 원래는 먼저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해보고 유의하다, 그래서 0.05,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얘를 체크를 하고서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쉐페의 방법은 실제로는 A, B, C 요걸 조합을 만들어서 비교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비교를 다 해요. 그래, 이게 장점으로 쉐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또 뭐냐면 집단 간, 실제로 비교를 하려면 집단 간의 표본수 n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쉐페는 이게 표본수가 같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갖다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던컨이라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이 던컨이라는 것도 평균 차가 있다라는 그런 거에 결론이 내려졌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던컨의 방법은 뭐냐면 표본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할 때 A, B, C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그룹의 표본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SPSS를 갖다 돌려보시면서 던컨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결과값은 나오죠. 근데 결과값이 나오는 이유가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과를 내는 거고요. 실제로는 요 표본수가 같지 않으면 요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던컨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서열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임계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 범위 검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표본수만 맞추게 되면은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수 표본이 아니더라도 이용을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수만 같다면 쉐페 대신에 요거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던넷이라는 거예요. 이 던넷의 특징은 지금까지 1, 2 했던 쉐페랑 던컨은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집단들이 아니라 A, B, C라는 걸 따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던넷은 뭐냐면
통제군, 실험군이랑 통제군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은 처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집단은 처치를 안 하지 않고 그냥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활용되는 사후 검정 방법이 덧넷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n개만큼의 n개니까 헷갈리죠. 만약에 알파만큼의 어떤 그 처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원래 하나를 갖다가 대조군, 실험군을 갖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통제군과 비교를 하면은 실제로 비교 집단은 이 알파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덧넷의 차이는 뭐냐면 실험군과 통제군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터키라는 거는요. 터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교되는 모든 집단의 표본수가 다 동일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표본수가 동일한 경우에 평균차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걸 보는 건데요. 자,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실험실 연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험실 연구를 해야지만 이렇게 표본수나 숫자들을 갖다 정확하게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 터키입니다. 근데 사회과학계에서는 이제 모수에 따라 이제 표본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이 터키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공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산 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사후 분석 4가지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가지밖에 알아보지 않은 이유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이게 공부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만큼은 우리 이렇게 가볍게 알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